역대 최고, 사상 최대 보험 사기입니다. 피해 보상을 120만 원 정도 해줘야 되는데 너가 매니저니까 너가 배상을 해라. 예? 왜 직원이? 네가 하는 게 맞다. 자기 책임을 사실은 매니저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당일날요?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걸고 싶은 거예요. 이사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건물이 다른 땅에 침입해 있다. 월세를 살기 싫어가지고 집을 산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돼요. 이건 법이 권리예요, 저 사람이. 자리를 비우셨던 이재정 변호사님 다시 오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인과 여러 가지 이제 외모적으로 뭐 어떤 지식적으로 쏙 빼닮은 후배 잘 박아놓고. 네. 예. 아유 뭐 저보다 훌륭해서 이제 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아득바득 나왔습니다. 소리 신중건 변호사님은 예. 신중건 신들린 변호사다. 아우, 인기가 뭐. 이게 저도 이제 한 판생활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얼굴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네. 고민을 갖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네네. 하는 것들이 좀 보이니까 아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네. 저만의 노하우로 딱 필요한 것들만. 아 진짜 훌륭하시고 네. 다 갖추고 계신데 겸손함만 없는 그게 없어요. 아유, 완벽하면 안 돼요. 네. 경험으로는 최고신데 겸손의 경험이 없으셔요. 평소는 개나 줘버려. 아, 지금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쌍둥이입니까? 오늘 거의 대깔고만이에요. 변호사계의 김수소문이 같은 느낌. 지금 거의 옷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장고 커플. 그랑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송 나온 다음에 그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라서 네. 가족 친척들로부터 네. 이게 너무 괜찮다. 방송 너무 괜찮다. 아, 팬클럽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혹시 뭐 댓글에 장난 아니에요. 고소호 변호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목소리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아이디 바꿔가면서 달았습니다. 상담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상담 횟수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이재정 변호사님이 또 안 계신 사이에 이제 횟수가 점점 늘었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네. 신중관 변호사님이 4회. 야. 예, 익숙합니다. 이재정 변호사님이 자리를 좀 비우셨죠? 네. 2회입니다. 2회 두 번. 괜찮아요. 장천 네. 변호사,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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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천 변호사님 친구분이시죠? 약간 뒤지고 계신데 우리 고수리 변호사님 달랑 3회. 예. 달랑 3회입니다. 상담 횟수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1위를 달리고 계신 신중건 변호사님. 예, 제가 원래 공동 1위는 싫어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단독 1위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1등이야. 이런 분이세요. 네. 안 어울리잖아요, 저랑. 이재정 변호사님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면 뒤집을 수 있는 그렇죠. 좋은데요. 뭐 순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의 그 고민을 좀 더 잘 들어주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들어주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돼? 다른 분은 뭐 상담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는 거 도대체? 네. 아. 자, 본격적으로 상담 네. 시작할 텐데 이번 주도 상담 방식은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업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네. 여기 저희 와 있는 곳이 이제 하루에 유동 인구만 50만 명에 달하는 대박이네. 바로 신도림역입니다.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은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진도림역 안에서 스트릿쇼를 야외 광장 광장이죠. 쪽에 저희 코인 법률방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밑에서 지금 네네. 저희가 이제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제가 영업비는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한번 좀 오늘 간판부를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연기를 뻔뻔한 연기를 가서 한번 좀 뻔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판 프로 우리 문 사무장님이 한번. 간판부를 네. 이렇게 연결하면은 간판불이 들어옵니다. 자, 저 연결 간판 영업비 시작. 예! 자, 간판불이 들어왔고요. 네. 이런 기분이구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꽤 관심 보이시는 있어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만 빨리 열리면 뒤에 계신 네네. 분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의뢰인이 올 때까지 네. 현실과 어떤 드라마, 영화의 차이점 변호사님 내가 보면서 야 저거는 좀 아니다. 네. 저렇게 안 하지. 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정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변호사들이 자꾸 어디 이렇게 뛰어다녀요, 계속. 계속 뛰어다니고 증거를 찾아내고 네. 뭔가 반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야? 알았어. 잡아놓으세요. 제가 꼭 할 테니.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동하시죠. 이런 장면. 이게 없고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고 미팅하고 다시 들어와서 컴퓨터하고 사실 이게 일상입니다. 네. 예. 아 요게 많다. 되게 서류 보고? 다이나믹하게 나오는데 사실 되게 무미건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법정 장면.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 가면은 어떤 의뢰인분들은 아니 변호사 비용 그렇게 많이 줬는데 변호사님 일도 안 하시고 이렇게 금방 끝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최근에 많이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최근에 많이 야,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장천 변호사님.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동하셔야죠. 이재영 변호사님의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오겠고요. 네. 아니 그 단독 선동가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예, 처음에 나가시는데 지금 나가시니까 이제 횟수를 2회 앞서가시고 있거든요. 친구분께 한마디 하시고. 네. 친구분께 한마디 하세요. 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대표님. 저 라이벌보다 깨지는 것 같은데. 올 스타트 좀 끊으신 적이 없죠? 없죠? 처음이죠. 오늘 처음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좀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대박 영업을 좀. 법정도 있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기 오시는 길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자 그럼 블라인드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드링. 야 가을이 왔네요. 멋진 코트에. 그래요. 좋습니다. 여유롭게 좀 드십시오. 그럼 어떻게 저기 우리 장천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선택이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굳이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세요. 젊으신 분이니까 네. 공감대가 있을 것 같다. 네. 약간 또래일 것 같다. 일은 안 되는 거나 보네. 늙어서 나이 때문에 두 분은 탈락. 그 옆에 그 고승우 변호사님도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도 또래인데 좀 더 나이 들어 보였나요? 네. 이런. 자, 화살 2개 꽂히네요, 오늘 고 변호사님. 제가 좀 사기는 쳤으니까 여기다가 3년 전 사진을 꽂아놔서 사진이랑 실물은 어떻게 많이 친구에 다르나요? 더 멋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사진으로는 고승우 이겼다. 좋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 상담 시작합니다. 네, 제가 테마 카페에서 매니저를 했었는데 네. 네,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었어요. 복층인데 좀 불법으로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수도관 같은 것도 막 테이프로 감겨있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근무한 시기에 얼마 전에 터진 거예요, 이게. 아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는 시기에 그때 네. 문제가 딱 터졌군요. 네. 운 없게. 수도관이 터졌군요. 내가 일할 때 그게 다 문제가 영업장의 발생한 수도관이. 그게 터지면서 밑에 층에 물이 다 샌 거죠. 누수가 됐군요. 예. 밑에 미용실이었는데 미용실 화장대 같은 거를 다 적실 망가뜨린 거죠. 이제. 네. 피해 보상을 한 120만 원 정도 해줘야 되는데 120만 원.
너가 매니저니까 너가 배상을 해라. 이런 거. 매니저가요? 왜요? 네. 예? 왜 직원이? 직원이 왜 그 문제를 배상? 사장님은 다른 업주들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하는 게 맞다. 너가 30%만 해라. 이래가지고 월급에서 까겠다 이런. 이런 사장님이 알아보셨는데 다른데 알아보니까. 다른 업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네. 발생하면 뭐 당연히 매니저니까 책임을 지는 게 맞다. 하지만 조금 봐줄 테니 30%만 내라.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실제 깠나요? 네. 아니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을 관계가 아니라 공정하게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월급에서 깎게 이러면 자기 혼자 임의로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답인 거죠. 네네네. 저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처음에 이제 계약하시거나 뭐 면접을 보시거나 하실 때 노후된 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라 아니면 좀 확인을 좀 해라 이런 업무가 네. 있었나요? 거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네. 전에 있던 매니저가 전 사장님하고 싸우다가지고 없던 상태에서 매니저가 없는 전 네. 매니저가 없던 거예요. 인수인계를 못 받은 거죠. 사장님도 아예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으면 그 사장님이 직접 뭐 면접을 보셨겠네? 사장님 아예 안 나오시고 그냥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한번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못 한 번도 못 보셨다고요? 봤어요. 오. 사장은 거의 뭐 여기 영업이나 이런 거에 거의 관여를 안 하시나 보네요. 예, 그냥 맡겨놓고 이제 문제 생기면 거기다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이상한 가게네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고의로 또는 아니면 과실로 다른 타인에게 좀 위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혀야 돼요. 근데 고의는 당연히 아닐 거고 일단 그게 과실이어야 되는데 그 가게가 임차된 가게인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임차예요? 네. 만약에 뭐 임차된 거면 고장 나거나 아니면 좀 수리가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임대인이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고를 해서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말하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어요. 민법상 그렇죠, 623조에 네.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게을리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안 나오시니까 아예 매니저한테 보고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해석 여지가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혼식 당일날 를 알았어요. 당일날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당일날 그 여자를 만나러 와. 이 여자분은 또 지금 유명이에요. 유명인이라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요? 해석 여지가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실 인정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지금 이미 주신 거잖아요 30만 원. 그거 다시 달라고. 내용 증명 원하시면 써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임차했다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면 점유자가 누구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매니저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거기서 그냥 관리하는 책임만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점유자라 보기는 어렵고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점유 보조자가 될 것 같아요. 점유 보조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장인 업주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업주가 내가 뭐 관리 제대로 다 했고 설치 이렇게 했다는 걸 입증하면 그때 가서 이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저희 이 업주가 제대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오지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매니저가 아니라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자기 책임을 사실은 매니저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일단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게 낫죠. 반환해라. 부당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환해라. 했는데 아마 그럼 사장님도 나도 알아봤으니까 뭐 안 주겠다라고 하겠죠. 그럼 소송을 가셔야죠. 소송 갈 때는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그럼 알아서 소액 사건으로 넘어가거든요. 소송을 가더라도 받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소송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예, 말로 잘 해야죠. 해결하셔서 네. 왜냐면 물론 3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30만 원 이상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잘 말로 해서 약간 이거 보고 10분이 마무리됩니다. 더 상담을 받으시면 500원이고 만약에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여기서 그러면 그만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틀린 것 같아요. 예, 사장님과 잘 얘기를 해서 잘 해결하는 게 원하시면 좋은 것 원하시면 뭐 예.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 증명 써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요즘 뭐 아르바이트생 하시는 분들을 업주들이 갑질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전엔 더 심한 일들이 많아요. 많았었잖아요. 우리 세 분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도 신림동에서 저 독서실에 총무일도 하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근무해봤고 백화점에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가끔씩 매대 깔아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판매하는 거, 세일할 때 세일하는 판매하는 거요? 소질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 판매? 좀 잘 팔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네. 들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시고요. 아,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아, 우리 혹시 그러면 저도 비슷한데 저도 독서실 총무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언제 했냐면 합격 통지를 기다리면서. 네. 근데 그때 그 독서실에 그 딸만 셋인 집이었어요. 아이고. 제가 이게 밤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네. 딸을 시켜서 과일을 자꾸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네. 친근하게 굉장히 많이 그러시다고 해서 지금의 아내분이 그분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 신림동 어느 고시촌에서든 1차를 합격하고 있으면 이제 많은 어른들이 선도 보라 그러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욕심낼 만한 맞아요. 분이셨죠. 맞아요. 되게 유명했어요. 이건 말이 되나 중매쟁이. 모르겠네. 아니 유명한 약국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그 너무 무슨 약국이었는데 굉장히 예뻐요. 딸이 굉장히 셋이었는데 예쁘세요. 다 고생들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따님을 알바로 이렇게 약국에 나와서 아, 그렇게. 을 팔게 하고 아니 그 아버님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 네. 따님들이 너무 미인들이세요. 맞아요. 되게 그래서 유명했어요. 예. 고시생들이 돈 아껴서 다 팍만 먹으러 갔어요. 예. 정말로. 그 약국 굉장히 유명했어요. 유명했어요. 아, 진짜요? 예, 신림동 초입에 있는 거거든요. 장천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근데 이게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맞아요. 보니까 부당한 대우 받으신 아르바이트생들의 한 74% 이상이 좀 아무런 대처를 안 하신다고 지금 설문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의 권리를 좀 알고 네. 좀 주장도 좀 하시고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의뢰인도 의뢰인이지만 제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송 대표님이 갑자기 갑질하실까 봐 제가 아무 생각으로 이쪽 계약은 내가 안 쓰고 들어갔거든요. 일을 하고 안 있는데. 썼어요? 네, 의리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다 안 쓰셨죠? 네, 안 썼어요. 맞아요. 이거 나중에 우리 못 볼 사이 됩니다. 이거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사실은-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데. 사실 의리가 어저께 없어요. 이제 황재성 씨하고 전화를 좀 했어요. 의리가 어저께 없어요. 이제 황재성 씨하고 전화를 좀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미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류로. 맞아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재성이가 또, 양세창 씨도 아, 잘 보고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걔는 그냥 런닝맨만 열심히 하라고 좀. 예. 순수하는 법을 아는 변호사. 불가능은 없다. 법 만드는 변호사.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지 얼마 생긴 지 알게 됐는가 봐. 신중권, 이제 이런 게 법률도 여자는 법률도 이제 좀 모든 분야 상담 가능. 진짜 돈을 넣으신 상황인가요? 어르신 어르신- 일행인가요? 전 20대 국회의원이네. 어디? 야, 뭐 절대 강자도 우리 신중권 변호사님 나가십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절대 강자 이제 들어가셔야죠. 아유, 근데 이거 풀어온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노래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성분이시구나. 이거. 혼자 오셨나요? 예. 아, 그럼 옆에 계셨던 분이 신중권. 우리 구경하신 분이었구나, 어르신들이. 아, 같이 일행인 줄 알았어요. 웃음이 많으시네요. 제 얼굴 보고 웃으면 안 돼요. 블라인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드링크. 감사합니다. 예. 이거 웃음이 많으세요? 이게 좀 심각한 사연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작한 거 아니실까요? 아, 네. 어떻게 뭐 신우가 변호사님 사진으로 보시고 실물 보시니까 얼굴도 작으시네요. 아, 좀 여기 저 살쪘을 때였어요. 아 그래요? 지금 좀 빠졌어요. 아니 저 장천 변호사님처럼 레전드 사진 뭐 좀 갖다 놔야 돼. 리즈 사진을. 아이, 그거는 또 사기잖아요, 사기. 보통 연령대 좀 낮으신 분들은 좀 젊은 변호사님을 좀 찾으시는데 우리 신우가 변호사님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상담을 드리려고 하는 가사 부분이어서 조금. 그래요? 네. 가사 제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의 상담 시작합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3달 전에 결혼식을 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결혼식 당일날 아이고, 알았어요. 이런. 당일날요? 와. 3달 전에 결혼식을 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결혼식 당일날 외도를 아이고, 알았어요. 이런. 당일날요? 우와. 괘씸한 정도가 아니죠. 아,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첫날 밤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 가시고? 그날 밤에 여행은 갔고 갔다. 신혼여행에서 그 얘기를 하셨겠네요. 네. 이 여자분은 또 지금 유명인이에요. 유명인이라고요? 네. 연예인? 네, 그런 쪽. 포털 치. 하여튼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유명인이래요, 유명인.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요? 오래 만나다 보니까 지인들이 좀 겹쳐요. 근데 지인들 모임에 또 소개를 시켜줬나 봐요. 그 여자를? 네. 가지가지 하래요, 진짜. 정말 여러 가지 하네요. 아, 이거 말씀 안 되는데. 이게 누군지 알고 싶나 보니까. 아이고, 환자. 너무 알고 싶네. 그러니까 그 결혼 한 달 전서부터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네, 남자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너무 많이 싸우고 뭐 결혼 준비가 힘들어서 같이 뭐 못하겠다 이제. 결혼 한 달 전에 파혼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었대요. 근데 남편이 내세운 명분은 이제 우리가 너무 싸우고 이러니까 헤어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저런 이유였구나, 진즉. 아우. 사실 부모님도 다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 그냥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결정 같다.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못하겠다. 또 이러다가 그 다음날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한 2주를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많은 고통을 좀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다른 분을 만나고 있었고. 네. 그 여자분이랑도 새벽에 통화를 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당일날 그 남자가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었나 봐요.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라는 건 그 부모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2달, 한 달 동안 이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회사도 거의 못 다닐 정도로 그래요. 힘들었어요. 당연히 이런 일 당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을 몰랐으면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두 집 살림을 했겠죠, 그냥. 엄청난 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으니까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얘기해서 이거를 깰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따로 하고 있는데 너무 괘씸해서 이제 소송을 걸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은 흔한 경우는 제가 본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나쁜 이런 걸 하면 그렇지만 나쁜 놈인 거죠, 사실은. 네. 이럴 거면 사실 결혼을 왜 해요? 네, 맞아요. 그게 하지 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차라리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끝났을 수 있는 문제고 네. 나쁜 놈은 마찬가지지만 그 외로 그냥 욕하고 끝났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결혼식까지 해버리면서 거기 왔던 많은 하객들 네. 다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야 당연히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미혼이라고 남겠지만 그 사람은 다 결혼했던 거 안단 말이에요. 네.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괘씸한 거라고요. 네.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진짜로요. 정말로. 그래서 같이 묶어서 왜냐면 이제 그 여자분 제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지 이제 사실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식하고 같이 동거한 기간이 있어요? 아니, 동거는 하지 않았고 거의 7년. 아, 동거는 안 했고요. 7년 연애. 신혼집이나 이런 거는 안 구해놓으셨었어요? 네, 직업이 남자 쪽 직업이 군인이어서 아직까지 관사 같은 거를 받으려고. 군인 아파트. 네. 관사. 남자가 군인인데 군법으로는 어떻게 안 되나요? 이런 거는 군법으로? 군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될 수 아, 있겠네요. 그렇군요. 말씀하셨으니까 군인이라면 오히려 그걸 좀 이용을 해서 합의금을 네. 좀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군인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품위 의무 위반이니까.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이 부부예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부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두 분 사이에는 그냥 부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냐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법률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네. 재산을 분할할 게 있다면 분할도 가능한데 네. 뭐 결혼식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혼인의 의사는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결혼 생활을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으냐는 약간 애매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부부도 아니라면 니네 그럼 뭐 결혼식만 올렸다고 다 부부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어차피 저건 내가 다 끼워서 나 갈라놓을래.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도덕적인 비난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 법적인 책임까지 가능하냐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정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힘들 수 있다. 결혼식 했으면 동거 기간이 없어도 사실혼이 인정이 돼요. 결혼식 사실만으로 인정이 돼요? 예, 그 판례상 있더라고요. 예. 판례 한 번만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요. 그거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모르셔서 그런데 저도 처음 들었던 판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는 맞네요. 미처 공동생 실질도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저도 본인의 실질을 갖춰줘야 된다는 뭐 어느 정도의 동거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은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실제 완전한 실체는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만한 그거가 된다. 그 정도 실제는 아, 인정해야 그렇군요. 된다는 판례가 있네요. 같이 이렇게 묶어서는 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건 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할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법조인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꼭 법적으로 돼야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상대방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심한 촉된 말로 화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요. 법원은 그런 정도는 참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풀 데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소장을 보내게 되면 그 남자 쪽 주소는 아는데 여자 쪽 주소를 저하고 전화번호는 알아요? 전화번호는 그러면 돼요. 이름 알아요?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 알면 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뭘 하냐면요.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각 통신사에다가 이 번호에 가입자가 있느냐 있다 그러면 주소를 알려달라. 라고 보내면 그건 법원을 통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그럼 회신을 해줘요. 있다 그러면. 그럼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 주소에 따라 다시 소장을 저희가 주소를 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송달이 해요. 그러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그러니까 이쪽에 손해배상.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돼요. 그거는 당사자인 그 상대방인 그 남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여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이 없는 이유는 관사라는 걸 특수성이 때문에 사실은 내가 못 살았던 것뿐이지 내가 일부러 따로 떨어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를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며칠은 참고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걸 요구하는 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혼집 단창은 못 구했지만 어차피 거기 관사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할 여지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처음엔 되게 밝으신 분인. 제가 보는 저 그 밝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본인이 지금 마음을 약간 숨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애들 애써 막 태어난 척 하시죠? 그쵸. 그러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더 애처롭게 보여요. 아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주제먹게도 울 수 있는데 그냥 우고 싶으면 우세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쵸. 그게 정상인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모습 보이면 더 옆에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더 안쓰러워. 차라리 울다 해가지고 마음이 풀렸을 때 해결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습니다. 브레인께서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너무 밝아가지고 이런 네, 사연이 맞아요. 심각한 사연인지 몰랐어요. 7년 동안 다양한 마음이 있었겠죠. 미워하는 마음도 물론 지금은 있겠지만 한때 얼마나 뜨겁게 좋아했겠어요. 그래도 자식 놓고 살다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잘 됐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응원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이 받은 배신은 오래간 정말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예. 계속 겹쳐지면서 신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최소한 사과는 제대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사과를 받아야 돼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적절하게 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 전화로?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매너 없이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이 됐든 뭐 됐든 간에 너한테 대고 내가 한 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고다면 두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잘 해결되고 마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럼요. 그 쓰레기랑 더 늦게 헤어지지 않는 게 다행으로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 유명한 여자분도 잘못될 거예요. 맞아요. 네. 오래 가는 거 못 봐. 맞아요. 아이고. 힘들어요. 기다리느라고 좀. 이 법률적인 상담도 그렇지만 슬프면 우시라. 네, 맞아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참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 네. 없어요. 네. 오히려 그거는 병이 돼요. 그렇죠. 네, 막 애써 웃으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안쓰러워. 오히려 더 안타까웠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물론 이게 좀 실내 같긴 하지만 조금만 있다 보니 굉장히 추워요. 약간. 그래. 그래서 공기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 뭐 공기 한번 준비하시겠습니까? 바꿀까요? 네. 그러면 이슈를 법으로 말하는 시간, 코인 이슈 방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코인 이슈가.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 말이죠. 보험 사기입니다. 아이고. 보험 보험 사기. 사기. 보험 사기 액수가 자그마치 7,302억 원, 역대 최고, 사상 최대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너무 티가 나는데? 어설픈데? 뭔가 어설픈데, 진짜. 너무 어설픈데. 진짜 저러니까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자, 어떤 영상이 있는지.
막아버려요, 그냥. 그냥 막아버립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죠. 이 네. 보험 사기 때문에. 굉장히 사례가 많죠. 네. 외제차, 수입차 동호회 사람들끼리 네. 서로 한 번은 가해자, 한 번은 피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험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절차, 검증을 거쳐야 돼요. 맞아요. 때로는 아니 뭐야 보험 계약할 때는 그렇게 호객행위를 해놓고 네. 보험 되게 안 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런 분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혹여나 사기 지점이 없는지 그런 오해를 우리 선의의 피해자들이 일반 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운전을 하는데 겨울이었어요. 네. 겨울인데 골목 천천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네네.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해. 오오오오 여기서 저기 앞에서부터 오오오 이러면서 내 차로 와요 슬슬. 네. 15m 정도 네. 와 넘어진 거야. 그래서 네. 서 있던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 뭐라고 한 거야. 아저씨 그러면 안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이 차 서 있었고 아저씨가 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러고 가더라고 다시.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근데 연기 연습 좀 하고 오든가. 정말 이렇게 톡 박아서 차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다쳤다고 하면서 입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그대로 그냥 보내주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마디모라고 있어요. 마디모라고 있는데 그걸 신청하면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가까운 지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또 그런 식으로 치료비를 상당히 한 1,000만 원 정도를 썼나 봐요, 거기에. 네. 근데 마디모를 감정을 통해서 이제 상해가 아니다라고 나오니까 그 치료비는 그냥 전부 그냥 그분이 다 내신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항상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보험 청구한단 말이에요. 실손보험 그러기만 하면 있잖아요. 나는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병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면 무조건 입원시켜버려요. 치료받으러 오면. 그래서 결국은 이 의사하고 환자 같이 공범으로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입원도 한 일주일밖에 필요 없는데 한 달을 입원하면 네. 전체가 보험 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기간만 보험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이상은 필요 없는데 내가 어떤 간 속여서 했기 때문에 받은 돈은 다 보험 사기 피해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나이롱 환자. 그렇죠. 일명 나이롱 환자가 예. 되는 거죠. 그거랑은 또 별개로 어느 정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또 입원이 필요하면 또 입원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검사 받을 거 다 받고 뭐 CT가 필요할 것 같다면 CT 촬영 받고 이 보험 사기라는 또 별개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려 그 받아야 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험을 가입됐으면은 적정한 선안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신고 접수를 통해서 네네네. 보상을 받는 건 좋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네네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아하. 뭐야? 애가 사연자는 아니겠죠? 애기 딱 아이를 안고 딸아이를 안고 계신 아버지 같은데요. 이건 막 신중권 변호사님 막 시간이 없네. 대단하네. 이야 이거 뭐 물 한 번 못 마셨는데 아직 또 가야겠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도가니? 이거 계단이 좀 많은데. 그러게요. 아니 사무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아 도가니가. 아, 그러니까요. 저는 괜찮은데 에스컬레이터로 좀 사무장님이 고생하세요 진짜. 유모차를 끌고 오신 이분 과연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저희 코인 법률방을 찾아오셨는지 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코인 법률방 우리 예. 그 선택하신 신중권 변호사님이 옆에
나와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신구 변호사입니다. 좋습니다. 아이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8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잠깐 봤는데 네. 화면을 통해서도 애가 예쁘더라고요. 자, 블라인드 올라갑니다. 안녕 아가. 아가가. 네, 안녕하세요. 아가 어디 갔어요? 반갑습니다. 아, 애가 겁이 나가지고 오자마자 울어가지고. 무서워. 밖에서. 네. 계시구나. 아이고, 이 얘기 일단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신분호 변호사님이시고요. 네. 그러면 10분의 상담 시간 지금부터 볼까요? 시작입니다. 편히 말씀해 주세요. 이사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예.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시더니 예. 이제 건물이 다른 땅에 침입해 있다. 건물이 침범했다. 그러니까 너희 집 건물이 우리 땅에 지금 들어와 있다. 네. 만약에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토지 사용료 내라. 네, 사용료 인정을 내라. 네. 살고 계신 집의 일부가 남의 땅이다. 근데 시골 땅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어느 정도 면적? 7평 정도? 7평? 네, 그 정도. 근데 적지는 않네 아주. 네. 네, 저희가 한 75평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 그 5년 사시면서 지금 처음 들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 그쵸. 혹시 살 때도 혹시 옆에 사람이 새로 이사 왔어요? 아니면 아니요. 원래 있던 분이에요? 원래 계시. 근데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거예요? 이상한데요? 그러게 뭔가?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집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무소 쪽에 알아보니까 거기 건물을 짓는 데는 이상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만 새로 밝혀져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예를 들면 종로 같은 데 가서 측량해 보면 남의 땅 침범한 게 다 막 9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막 조금 침범해서 짓고 좀 더 예쁘게 지려고 대부분 반듯하게 지려고 남의 땅 침범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당신네들은 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런 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만 몰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알았으면 5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의미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걸 아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통은 부동산 계약할 때 측량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다 보여주고 당연히 내 땅이고 이제 팔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혹시 남의 땅을 침범했나 한번 볼까요? 이러면서 측량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요구한 게 철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돼요. 그래요. 이거는 권리예요, 저 사람이. 왜냐면 내 땅 위에 딴 사람이 지금 집에 올라와 있어요. 당연히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땅에 딴 사람 집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렇죠. 맙소사. 원칙적으로는 철거하는 게 맞아요. 철거를 하라고 한다면. 네. 자,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또. 저분의 소유인 토지가 굉장히 작아요. 한 1제곱미터 정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철거해야 된다면 만약에 이 집을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우리 민법 2조에 또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인용을 이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민법은 이제 그런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권리에 따라서 건물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허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을 차라리 사세요. 그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비싸게 팔 거예요. 일단은 안 판다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너무 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 원래 협상에 나오겠죠.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일단 거절을 해야죠.
부는 게 갑이다. 맞아요. 그 이런 경우는 그래요. 네. 그 건물을 지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30년이 넘었어요. 집이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이요. 어느 걸린 부위가 어느 부위예요 지금? 뒤쪽 부위인데 이제 병면이죠. 이거 뭐 잘라낼 수는 없는 분 아니에요. 뒤쪽 부분. 그러니까. 그걸 자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 이만큼 예를 들면 이만큼을 침범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만큼은 철거할 권리는 있는데 나머지가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큼에 철거하라고 그랬지 이 건물을 아예 부셔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저쪽에서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 약간 그 베니스의 상이네. 살은 도련에 대해 피는 한 방울 흘리지 마라. 약간 이런 거네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인데 근데 가격을 얼마에 부를지 모르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분이 막 진짜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렇게 부른다 하면은 그거를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용료가 아마 이런 시골집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걸 누가 정해요 근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와요. 저쪽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자기가 얼마 달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임료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토지를 비교해서 얼마 정도 하느냐. 객관적으로 이거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이 돼요.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도 저희는 집을 산 거잖아요. 월세를 살기 싫어가지고 집을 산 건데 이 종전에 사시던 분은 거기에 얼마 동안 사셨는지 혹시 아세요? 등기부등본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언제부터 소유자로? 4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그전 사람은요? 그전 사람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물어보냐면 그 민법에 보면 245조가 있어요. 아, 뭐 나오네요 또. 좀 멋져 보이는데. 여기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으면 그건 내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괜찮네요. 법률 용어로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데 20년이요. 본인이 산 건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사람 점유가에도 갇힐 수가 있어요. 내가 5년이지만 앞에 사람이 4년이고 그 앞에 사람이 15년 살았다. 합치면 20년 되잖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옆집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못 주장해요. 그래서 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30년이 넘은 것 같으면은 20년 이상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니면 진즉에 허물으라는 얘기가 그렇죠. 지난번, 지지난번 주인한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사람 것까지 합쳐서 20년이 되면 그러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수임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지금은 알 수 없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정확한 점유 기간을 따져보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매수를 할 건지 사용료를 낼 건지. 그다음에 아니면 20년 그거 요건을 갖춰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지가 사실 1번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제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도 피해자고. 맞아요. 그 사람 그분 입장에서 피해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다 맞아요. 지금도 어차피 난 내 땅인 줄 알고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 다 산 건데 지금 남의 땅이라고 하니까 나도 황당하고 옆집 사람은 내 땅을 지금 딴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그냥 뭐 싸우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만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이웃하고 잘 지내고 보고 싶은 거지. 내가 뭐 이거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뭐 여기 터에 대해서 욕심 부리려는 것도 남의 땅 뺏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건물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철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씩 양보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자. 그게 제일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까지 뭐 법으로 하겠다 하면 그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피해자끼리 그냥 얼굴을 키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그렇죠? 마음속에 좀 해결은 되셨나요? 네. 예. 어느 정도. 뭐 시간 남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아, 예, 뭐 쓸 그죠. 필요는 없고 이건 뭐 돈으로 환불해서 1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냥 저희 수입료로 그냥 100원 이거 아이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뭐 마음이 좀 풀리셨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잘 되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해결되시면 될게요. 네, 되시고요. 자, 보셨다시피 이렇게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저희 코인 법률방이 뭐 법적 분쟁까지는 뭐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답답한 상황에서의 어려움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